전 세계 그 어떤 곳을 가져와도 대체 불가능한 지형 가운데 희귀하기로 세계 1위로 평가되는 지형이 한국에 있습니다. 수조원을 쏟아부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신이 1억 년 동안 정성스레 빚은 귀한 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정도로 여겨 매립하기 바빴지만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에 드러난 넓은 뻘. 한때 우리는 이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정도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갯벌인데요. 그래서 국토 면적이 작은 한국은 이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에 열을 올렸었고, 그 결과 수십 년간 갯벌의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와호와 새만금인데요. 시와호는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거대한 담수호를 만들었지만 물순환이 끊기며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 죽음의 호수가 됐고, 새만금 또한 30km에 달하는 방조제로 갯벌과 바다를 막아 4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육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오히려 담수냐 해수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갯벌 생태계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한때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받으며 사라져간 갯벌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갯벌은 신이 1억 년 동안 정성스레 빚은 귀한 지형입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지형일 뿐 아니라 가장 희귀한 자연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만장일치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시키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갯벌이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사실 서해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갯벌이지만 갯벌은 단순한 진흙밭이 아닙니다. 갯벌이 생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 차이가 커야 하는데 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달의 차등 중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갯벌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해안선이 완만해 물이 빠져나갈 때 흙과 모래가 가라앉아 퇴적될 시간도 충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나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적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갯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이 갯벌 천국이 된 것도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6에서 9m에 이를 정도로 크고 해안선이 완만한 데다 한강, 금강 등 많은 하천이 흘러듭니다. 오랜 세월 이런 환경에서 모래와 진흙이 층층이 쌓이면서 지금과 같은 드넓은 갯벌 지형이 탄생한 것이죠. 실제로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바다 수위가 상승하면서 황해 연안에 갯벌 퇴적물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약 5,000년 전 현재와 유사한 갯벌 해안선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만큼 갯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년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예술품이자 바다가 낳은 땅인 셈이죠. 물론 모든 해안에 갯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강한 암석 해안이나 수심이 깊은 연안에서는 갯벌이 발달하기 어렵죠. 동해에 갯벌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갯벌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합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흘러들고, 썰물 때는 다시 빠져나가면서 퇴적물을 재분배하니까요. 사실 갯벌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지형은 아닙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개국에 걸쳐 있는 바덴에 프랑스의 몽생미셸만, 캐나다의 펀디만과 아마존 하구, 쿠크만, 순다르반스 등을 꼽으며 세계 5대 갯벌로 선정하면서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한국의 서해안 갯벌입니다.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공식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규모, 생물 다양성, 조수간만의 차, 생태계 유용성 등을 고려해 최고 수준으로 꼽는 곳들 중 한국 서해안이 항상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 갯벌이 지닌 특징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넓이와 규모라 하면 바데네를 최고로 꼽지만 서해안 갯벌 역시 이에 맞먹습니다. 총 면적은 약 2,500제곱킬로미터로 추산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800배가 넘는 크기죠. 간척 이전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절반이 사라졌음에도 아직도 상당히 넓은 갯벌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웬만한 육지보다도 큰 땅이 하루에 2번씩 바다로 변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광경은 매우 특이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갯벌에서는 썰물 때 드넓은 갯벌 평원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밀물이 들이치면 순식간에 수미터 깊이 바다로 바뀌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이런 극적인 지형 덕분에 우리 갯벌은 다양한 서식 환경이 공존하는 복합 생태계로 발달했습니다. 모래가 깔린 모래톱부터 부드러운 뻘, 염생식물이 자라는 염습지에 이르기까지 갯벌 안에서도 여러 유형의 땅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생물들이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갯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짱뚱어나 개 같은 갯벌 생물일 텐데요. 사실 우리 갯벌에는 조개, 개, 지렁이류, 소라, 낙지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무척추 동물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다 보니 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됐습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뿐 아니라 시베리아와 호주를 오가는 국제적인 철새 이동 경로에서 한국 갯벌은 빠질 수 없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봄, 가을 서해안 갯벌에는 희귀한 철새 무리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죠. 모래와 진흙 속에는 작은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철새들이 체력을 보충할 거대한 뷔페가 차려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철새 종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공존 역사가 길고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한국인에게 갯벌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연안 주민들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고 바지락, 굴, 꼬막 등을 갯벌 양식장에서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간식이 된 김은 한국산을 최고로 쳐주는데 한국산 김이 최고인 이유는 갯벌 덕분입니다. 한국산 김은 물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이렇듯 오랜 세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해온 덕분에 한국 갯벌에는 자연 환경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특이하고 희귀했기 때문일까요?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7월 26일 개최된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 순천갯벌을 포함하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을 영어식으로 바꾼 머드플랫이나 타이덜 플랫 등으로 쓰지 않고 갯벌이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한국 갯벌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등재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 정부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지만 초창기에는 후보지 선정과 보존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차례 서류 미비로 심사 자체가 보류되었고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전문가 평가에서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며 등재 반려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갯벌 보호구역 범위가 너무 좁아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죠. 여기에는 당시 등재 신청한 갯벌 지역에 인천이나 경기만 등 중부권 갯벌이 빠진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IUCN은 한국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도록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문기구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해당 국가는 신청을 철회하거나 수정기간을 거친 후 재도전을 합니다만 한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해 세계유산위원회의 표결을 강행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이 짧은 시간 내에 위원국들을 적극 설득한 결과 등재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훌쩍 넘겨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키르기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했고 호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등재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내 세계유산 신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갯벌의 가치에 많은 나라들이 공감했고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이 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등재가 결정되자 우리나라는 곧바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후속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네스코 측도 한국 갯벌의 등재를 승인하며 추가 구성 요소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에 포함되는 갯벌 범위를 넓히기 위한 2단계 등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충남 서산갯벌, 전남 무안 고흥, 여수갯벌 등 총 4곳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등재된 서천, 고창, 순천 등 갯벌의 완충구역을 확대한 확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신청서가 차질 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갯벌의 영역이 한층 넓어진 모습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의 갯벌은 2021년 1단계 등재를 출발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포괄하는 연속 유산 형태로 완성될 계획인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 자체로도 큰 영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갯벌 보존의 동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인 감시와 지원을 받게 되고 정부도 관리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우리만의 갯벌이 아니라 인류의 갯벌이 되었으니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실제로 등재 이후 관련 지자체들은 갯벌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불법 어업 단속이나 오염원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연유산 지위를 활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현판을 달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갯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은 그러니까 끝이 아닌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품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지구는 기록적인 폭염, 해수면 상승, 빈발하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이미 진행 중인 변화에 적응할 이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갯벌은 놀랍게도 완화와 적응 두 측면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입니다. 갯벌은 앞서 말한 블루카본의 저장 창고입니다. 블루카본이란 연안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를 뜻하는데요. 맹그로브 숲이나 잘피림, 염습지 등이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식물성 생태계인 맹그로브나 염습지 위주로 블루카본을 인정해 왔습니다만 최근 연구들은 식물이 없는 비식성 갯벌도 엄청난 양의 유기탄소를 퇴적층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안습지 전체 면적의 98%는 식물이 없는 갯벌이고 이 갯벌들이 국내 연안탄소 흡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갯벌 진흙층은 마치 책장처럼 매년 층층이 유기물을 쌓아두는데 한번 퇴적된 탄소는 수백 년 이상 그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쉽게 분해되지 않고 퇴적층 깊숙이 파묻혀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장기적인 탄소 격리 능력에 있어 갯벌은 육상의 숲보다도 뛰어납니다. 숲은 나무가 고사하거나 산불이 나면 탄소가 다시 대기로 돌아가지만 갯벌은 웬만해서는 퇴적층에 파묻힌 탄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새로운 퇴적물이 덮이면서 탄소 저장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의 블루카본 기능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줄이기 어려운 온실가스의 일부를 자연에 맡겨 흡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갯벌이 해마다 흡수하는 온실가스는 약 50만 톤인데 이는 승용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고 30년 된 소나무 약 7,440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 복원뿐 아니라 연안 습지 복원을 통해 탄소 상쇄를 이루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탄소만큼을 갯벌 복원으로 흡수하게 함으로써 실질 배출량을 줄이는 시기죠.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갯벌을 포함한 블루카본 전략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안 탄소 흡수량을 공식 통계에 넣고 기업이 갯벌 복원에 투자하면 탄소 배출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살펴봤다시피 한국의 갯벌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1억 년 전 신이 정성 들여 빚은 지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 개발 위주 정책 아래 수많은 갯벌이 사라졌지만 다행히 남아있는 갯벌들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나갈 열쇠가 바로 이 갯벌에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보존하려는 갯벌을 우리는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은 갯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도 있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은 식량 자원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20년 동안 7만 평산에서 외롭게 토종종자를 보존해오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강원도 화천 삼방환담의 조순정 대표인데요. 사실 한 국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문제는 정부의 일이지만 정부가 내팽개친 일을 조순정 대표는 20년째 묵묵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인터뷰를 내보내드렸으니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월 4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삼방환단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문의해오는 분들이 많아 이 영상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초에 화천에 가서 인터뷰를 따기는 했는데 분량 관계상 일부러 누락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올려드립니다. 기반 조성을 한 10몇 년 동안 하니까 오시는 분들을 봄에 한번 5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농장 봄나물 축제를 해요. 그때는 산에서 나는 그대로 원형으로만
진짜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축제를 한 5일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구입도 해갖고 저장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원하면 알려드리고, 그때는 원형을 현장에서 맛도 볼 수 있고. 예전에는 니산 내산 없이 산에 가서 채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법을 지정해갖고 내가 식물을 재배하지 않은 거를 채취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에 들어가는 게 다 금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진짜 옛날에 숲속에 들어가서 보던 그 식물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축제여요. 그리고 채취를 원하면 가능도 한데, 숲에서 나물이 살아있는 그걸 보고 그걸 맛보고 그걸 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모든 허가가 승인받은 곳이에요. 뷔페로 오신 분들이 원하는 거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요. 그때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자기 뷔페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 와서 먹고, 숲에 올라와서 먹고, 그릇만 그때 갖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된장하고 밥만 갖고 산에 가서 나물 채취해서 풀어놓고 먹는 것처럼 진짜로 여기도 밥상이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처럼 진짜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러려면 의미는 없어요. 인터뷰에서 보셨듯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삼방한담에서는 봄나물 축제가 열립니다. 원래 계획이 없다가 워낙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아예 산나물이 절정에 이른 5월 초에 축제를 열기로 했죠. 이 기간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깊은 산과 그 산에서 자라는 우리 토종 산나물도 경험하고 옛날 추억을 그리워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옛 추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가장 큰 특별한 점은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산책 삼아 강원도 깊은 산을 돌아보면서 다양한 산나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직접 채취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뷔페 형식의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날만큼은 원하는 산나물을 듬뿍 담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꼭 맛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접시 넘게 먹었던 명이나물 샐러드입니다. 원래 채소는 눈길도 안 주는 제가 한 접시나 넘게 먹었다는 건 그 맛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이 축제에 가시면 이것만 드시고 오셔도 승자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오시면 웰컴 드링크로 유기농 다래청 주스를 드실 수 있는데, 지난번 공구 행사에서 빠진 이유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축제에 오신 분들이 구매하기에도 부족한 양이라 드셔보시고 필요하시면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방문하시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미리 조순정 대표님께 방문 인원 등을 알려주시면 제대로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명함을 통해 미리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서는 직접 유기농 산나물 등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 다시 안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삼방한담 산나물 예약 행사가 내일 마감됩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서 토종 종자를 지키는 분이라면 왜 알려지지 않았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녀는 여러 언론에서 다룬 유명인이고 제 방송이 나간 이후로 SBS에서 직접 촬영해가 어제 방송을 탔습니다. 현재 그녀는 절대적으로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할 의무감에 20년째 직접 키운 산나물 종자를 채취해 봄에 발화시켜 옮겨 심고 자연 발화된 종자들이 7만 평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나 퇴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밭에서 키우는 작물은 자연에서 자랄 때보다 그 생명력, 즉 강함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이 힘들여 자연과 싸우지 않아도 인간이 알아서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살충제도 해주니까 생명력을 키울 필요성이 없죠. 하지만 자연에서 크는 식물은 없는 영양분을 스스로 얻어내야 하고 벌레 등 자연이 주는 고통과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당연히 살고 싶은 식물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종산삼이 가장 좋은 예일 겁니다. 수백 수천 년간 자연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이 뿌리에 응축됐을 겁니다. 그래서 천종산삼 한 뿌리를 먹는 것은 이 강한 생명력이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강한 생명력이 산나물에는 없을까요? 퇴비 한 줌, 비료 한 줌, 농약 한 방울 도움 없이 온갖 병충해와 생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밭에서 키워진 산나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키운 명이나물, 곰취, 눈개승마, 당귀, 원추리 등등이 귀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사실 쉽게 가려면 퇴비도 잔뜩 하고 화학비료도 넉넉히 하고 농약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비료는 지하수로 스며들어 결국 수질오염을 부르고 소량이라도 농약을 쓰면 결국 사람과 자연 모두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오로지 산의 힘 하나로 산나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나물은 6년이 지나서야 따먹을 수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결국 산에 들어온 이유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지난 4월초 인터뷰차 방문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제 구독자분들께 힘들게 키운 산나물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행사가 종료되는 만큼 삼방환담 산나물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산나물은 유전자 조작 없는 최고급 토종 순종자, 즉 삼방환담 그 자체이며 화학비료나 퇴비, 농약의 도움 없이 오로지 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부 유기농 인증을 해줬죠. 화학비료의 힘으로 키워진 산나물보다 비싸지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몇 천 원 아끼자고 우리 몸을 화학비료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할 겁니다. 20년 노력으로 키워낸 산나물도 즐기면서 한국 토종 종자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게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